안녕하세요. 시너지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원딜 승리 공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딜 비기 3일화 편이고요. 즉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전에 매우 특화되어 있고요. 두 번째, 근접과 원거리를 동시에 사용합니다. 세 번째, 상대방 조합과 아군 조합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상대방의 CC기에도 영향을 받고 아군 조합의 CC기에도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에요. 네 번째, 모든 원딜 중에서 장담컨대 펜타킬을 하기 가장 쉬운 원딜입니다. 다섯 번째, 몸을 밀어넣는 원딜이기 때문에 상황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막무가내로 예전에는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그렇게 되진 않기 때문에 옛날이 너무 사기였던 거죠. 여섯 번째, 코어가 비교적 상대보다 적어도 이길 수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베인이라던가 트위치라던가 이런 챔피언들을 궁극기를 쓰면은 어쨌든 AD가 늘어나면서 상대방과의 아이템 격차가 좀 나도 이길만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정복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어쨌든 비슷한 메커니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비교적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룬의 선택이 정복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거리 내에 들어온 대상은 웬만하면 이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거리가 짧은 게 조금 흠이긴 한데, 뭐 그거 어쨌든 충분히 대시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고 대시 거리 자체도 굉장히 긴 편이라서 어쨌든 나쁘지는 않은 챔피언입니다. 일단 템트리는 무조건 첫 템은 톱날 단검을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서는 징수의 총을 갈지 무한의 대검을 갈지 이렇게 선택을 하는 편인데, 근데 톱날 단검을 올렸으니까 징수의 총이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은 징수의 총을 올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철갑궁을 갈지 무한의 대검을 갈지 선택을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취향 차이긴 해도 상대방 조합에 따라서 상대가 스킬 데미지가 너무 세고 폭딜을 좀 넣는 편이다 하면 그 2코어로 철갑궁을 가는 선택지도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대를 선택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코어에서 또 이 무대랑 철갑궁 둘 중에 하나 나머지 선택지를 가시던 도미닉경의 인사를 가시던 알아서 하시면 되고, 그 이 뒤에 있는 4개의 템을 이제 또 고려를 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피바라기가 보통 4코어가 되는 편이고, 마지막 템에 이제 헤르메스가 됐든 가인이 됐든 대자연이 됐든 하는 편인데, 뭐 여기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템트리는 여기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인전 단계에서는 아군이 CC를 걸었을 때 호응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다만 3레벨까지 어느 정도 약합니다. 왜냐면은 사거리도 짧고요. 스킬 자체가 그냥 몸을 밀어넣으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이 전신이 다 노출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3레벨까지는 어느 정도 약하다 생각하시고, 또 스킬 두 개만으로는 3이라의 패시브의 랭크가 S까지 도달하기에 시간이 꽤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3레벨을 찍으면서 S랭크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좀 더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S랭크를 쌓는 과정에서도 정복자 스택도 빨리 쌓이겠죠. 그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3레벨이 되어야 좀 세지는 거예요. 상대방 스킬을 막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S랭크와 이제 정복자의 스킬을 빨리 쌓을 수 있다는 거를 기반으로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대신 너무 많이 맞으면 또 3레벨이 되어도 역관광을 보기가 힘드니까, 혹은 각을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가 편하게 라인전을 하기 위해서는 좀 미니언을 버릴 건 버리고 맞으면서 약간 맞아야 돼요. 너무 많이 맞으면 큰일 나니까. 그렇게 해서 라인전을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상대방 일반 스킬 중에서 투사체를 막으면 좋은 스킬을 의식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응한다고 몸을 먼저 밀어넣는 것은 삼가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경험치를 쌓다 보면은 감이 생겨요. 그 감이 생겼을 때부터 해도 늦지 않아요. 긴 호흡으로 싸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복자가 있고, 그 스킬 자체의 대시기가 이동 거리가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긴 호흡으로 싸워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후반 단계, 불리하더라도 오브젝트 교전에 참여하세요. 왜냐면 3이라는 교전형 챔피언인데 사이드 챔피언이 아니고, 혹은 그냥 막무가내 성장하는 게 아니라서 교전에서 킬 한두 개라도 먹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역전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강해지는 편이에요, 원딜 자체가. 두 번째, 이제 최대한 앞라인부터 건드리면서 스택을 쌓으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상대방의 핵심 스킬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제 파악하는 거예요. 저 그라가스의 배치기가 빠졌는지, 궁극기가 빠졌는지,
궁극기를 던지면 내가 W를 막는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계속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앞라인을 건드리면서 스택을 쌓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잘 컸어도 몸을 밀어넣으면서 싸우는 원딜이라 점사당하면 죽습니다. 포지션을 간을 보면서 마무리하는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게임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구간은 이제 다이아 4 강등 위기인 친구들이나 아니면 에메랄드 1, 2 정도 되는 사람과 만납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 아이디가 전 시즌 다이아였기도 한데 제가 배치를 0승 5패를 해버린 아이디라서 그래서 뭐 티어가 비교적 좀 낮게 잡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카서스가 있고 뭐 마오카이도 있고 하니까 뭐 1레벨에 혹시 교전이 일어날 걸 생각해서 뭐 스킬을 아예 안 찍는 거가 좋은데 스킬을 바로 안 찍는 건 항상 습관이 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건 당연한 내용이니까 어디서든 얘기해 주시겠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서서히 들어가는데 일단 요네는 탑 쪽에 있고 카서스가 그래도 꼼꼼하게 다 체크를 했어요. 네, 여기선 1을 안 찍었던 이유가 바로 몸을 밀어넣을 수가 없는 공간이니까 그냥 Q를 찍고 계속 딜을 했던 모습인데 상대방은 5명이 다 봐주고 있었고 우리 팀은 4명만 있었기 때문에 좀 불리하게 됐네요. 그래도 뭐 첫 시작에 흡혈의 낫을 아니 수학의 낫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나쁘진 않고 저도 딱히 스펠을 빠진 게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트리스타나가 아이템을 뭐 사올지 저는 이때까지만 했어도 그냥 롱소드 2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아이템을 들고 와버립니다. 상대도 아마 보물사냥꾼을 들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갱이를 사온 게 진짜 엄청나게 두려움으로 작용하게 됐죠. 일단은 제가 상대 트리스타나보다 먼저 2레벨이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싸움을 의식하면 조금 더 승산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상대 이제 스킬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일단 딜을 더 많이 해줍니다. 제가 몸을 앞으로 밀어 넣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방의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상대도 적극적으로 딜교를 해줬더라면 지금 이 타이밍, 이 웨이브에 맞춰서 다이브를 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라칸의 움직임이 좀 이상한 걸 보아하니 상대방의 바텀 쪽으로 갱을 왔다고 의식해서 저도 갑자기 뒤로 많이 뺍니다. 그러면서 이제 3레벨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최대한 멀리서 경험치만 먹으려고 이렇게 하고, 네. 지금 이 상황이면 어쨌든 우리가 역관광 할 수 있죠. 그래서 바텀 친구가 이제 서포터 친구가 저랑 듀오였는데 제가 그냥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승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오히려 갱승을 해버렸죠. 카서스 풀캠프 돌았는데 상대 다이애나가 아마 12개인 거를 봐서는 16개네요. 16개인 거를 봐서는 네. 정글링을 다 안 하고 왔겠죠. 그러면 그만큼 카서스는 벌어가는 정글링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상대 다이애나는 바텀에 턴을 썼는데 크게 손해를 봤다는 것은 어쨌든 크게 이득으로 작용했습니다. 이제 라인도 당겨지는데 심지어 트리스타나는 미니언을 막타를 칠 때마다 자동으로 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프리징이 안 되거든요, 챔피언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또 라인적으로도 바로 가서 걸칠 수 있으면은 이득인 거고
어차피 대포 웨이브라서 손해보는 미니언이 근거리 하나밖에 없어서 집 타이밍도 굉장히 깔끔하게 잡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곡괭이 원딜이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싸움을 잘 했고 라인 선푸시 타이밍에 상대방이 살리지 않은 거를 저희가 이제 잘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이겨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은 다이애나랑 카서스랑 성장 격차가 굉장히 심해질 거예요. 뭐냐? 다이애나랑 야수가 위쪽에서 보입니다. 다이애나의 움직임을 보고 굳이 와드를 박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타이밍에 와드를 박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조심하는 이유는 상대 포탑 앞이기 때문에 제가 만에 하나 1을 쓰고 들어갔다 포탑을 한 대라도 만든 순간 질 각이 꽤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은 안전하게 라인을 먼저 지우는 것에 이제 목표를 하는 거예요. 잊고 싶은 과거? 총으로 신나게 쏴버리면 요모 돼. 요모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오카이는 제 친구입니다. 그니까 쫄렸어. 생각보다 각을 너무 잘 봤어요. 자, 이제는 다이애나가 아래쪽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이때 맞춰서 이제 와드를 박아주면은 와드 시간을 최대한 길게 사용할 수 있겠죠. 안락함보다 치명적인 건 없지. 일단 트리스타나가 노스펠이기 때문에 이를 의식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영업입니다. 일단 정화로 바로 점화를 풀어보고 그 새끼야. 아쉽게 마무리가 안 됐는데 그래도 충분히 나쁘지 않은 결과로 만들어내서 좋습니다. 얘라고 없는데? 자, 지금 이게 보면은 트리스타나의 데미지가 어쨌든 화약 폭약으로 터지면은 폭딜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다이애나라든지 야수도 교전에서 들어오면은 폭딜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징수의 총을 아이템 틀에 올리긴 했는데 저는 철갑궁을 올린다는 판단으로 바꿨습니다. 이런 교전이 보이면 바로바로 참여해줘야 되고요. 어차피 지금 당장 라인도 바뀌었으니까 할 게 없겠죠. 영차. 영차. 적을 처치했습니다. 씨발 이러다가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저에게 거리만 들어왔으면 전부 다 잡을만 했는데 거리는 안 들어왔고 그래도 마오카이 야수 회오리를 막아주면서 이득을 봤죠. 살렸습니다. 인생 뭐 있어? 기회를 잡든가 놓치든가 둘 중 하나지. 라칸 왜 이렇게 못하냐? 지금까지 오늘 만난 애들 중에서 제일 못하는 것 같아. 쟤는 그냥 쓸모가 없어. 네, 이제 뭐 물약을 먹는 방법 이런 것도 있는데 물약은 내 체력을 최대한 70%에서 80%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는 게 좋아요. 영차. 마오카이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일부러 와드박으로 나갔던 거예요. 왜냐면 이 장면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왜 그랬어? 라카나 왔어야지. 크리스타 킬 쳐먹고 아무것도 못하나. 예, 저의 마이크 내용도 들려드리고 싶은데 제 쪽에서 녹음을 하면은 목소리가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소리는 뺐습니다.
트리스타나 아이템을 보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저 친구도 조금 영리한 건지 모르겠는데 철갑궁을 선택으로 갔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보고서 와, 이 친구도 보통이 아니네. 저랑 약간 좀 심리전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템을 가지고. 근데 그 심리전에서도 어쨌든 저도 이제 상대방의 조합을 보고 판단해서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이득인 상황이 되어버렸죠. 한 번만 봐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이긴 했는데 뭐 정신이 나갔죠. 그래서 상대방 라칸이 플래시가 빠졌습니다. 스릴 만점인데 이거 역하고 대단하게 기념 문신이라도 새겨야겠어. 그러니까 야소우랑 다이애나가 계속 안 보여요. 꽤나 여기에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까 전에 용쪽에서 보이고 지금까지도 계속 안 보인다는 건 어쨌든 그만큼 미드에서 웨이브를 손해를 보겠죠. 계속 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쨌든 위에 공허 유충을 먹고 있고 굳이 우리가 여기서 나설 구간이 없어요. 잠깐 내가 먹을게. 이거 네, 이제서야 미드의 모습이 보입니다. 거의 웨이브 하나 반을 태운 것 같은데 저 친구 먹고 싶은데. 꽤나 독하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씨발 그냥 안 달랐는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뭐해? 달려. 다스릴 거라고 착각하지. 지금 이렇게 들어왔다는 건 다이애나가 근처에 있다는 소리라 새끼야. 연관이 있어서 네 맞죠? 네. 학살 중 건방진년. 그래서 저도 성급하게 바로 들어가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없어. 어? 잠깐 변당이라 뭐 지금 괜찮은데. 내가 일하는 걸로. 야. 잠깐 눈좀 돌리고 올게. 그 사이에 죽지 말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좋기도 해서 그냥 와가지고 라인전 더 할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마치 라칸도 저기 있어가지고 그냥 다이브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인정하라고. 그래서 계속 과감한 포지션을 잡아줍니다. 다이애나가 오고 있어도 저는 이제는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이고 마치 라칸도 위쪽으로 갔기 때문에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텔레포트를 생각을 못했네요. 네, 그래도 뭐 잘 마무리가 되었죠. 최대한 거리 벌리면서 천천히 강을 보면 됩니다. 아, 이게 미니언으로 바로 1호 타지면서 피했더라면 더 좋았는데 좀 아쉽게 그것까지는 안 됐네요. 건방진 청년. 우리가 와드는 시간이야. 어쩐지 안 그래도 이렇게 죽은 타이밍에 항상 생각을 쉬지 않고 다음 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를 뭐 비록 아무것도 할 게 없는 상황이더라도 항상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다못해 상대방 움직임 예측이라던가 상대방의 정글이 어떤 식으로 플레이할 것 같은지 우리 정글이 뭘 하는지 이런 상태들을 파악하면은 게임을 이제 쉽게 이기는 쪽으로 갈 수 있겠죠. 어쨌든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보다 우리 쪽이 훨씬 더 매끄럽게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시간들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녀와 야. 자지 이제 용을 먹으려고 하고 어차피 바텀 주도권도 강하니까 용 쪽을 의식하면 좋겠죠. 상대방이 일단 못 오도록 시야 체크를 하면서 저지해 줍니다. 맛있다. 야. 아, 이 징수의 총이 터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조금 아깝네요. 그래도 어쨌든 뭐 포탑을 밀었으니까 괜찮죠. 차라리 위로 플래시를 썼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포탑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보고요.
이게 좀 더 낫지 않는 선택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모. 일단 생존이 더 먼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지? 바로 내 힘의 원천.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킬. 적에게 당했습니다. 나쁜 듯 나쁘지 않은 듯한 약간 좀 그 중간선인데 뭐 그렇게 뭐랄까 저에게 현상금이 달려있던 게 아니라서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됐습니다. 학살 중입니다. 요조 숙녀는 녹서스에서 살아남기 어렵지.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미드로 올라오면서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상대방이 뭘 할지 일단 예측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오브젝트가 뭐가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전령이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전령 쪽을 의식하면 돼요. 근데 지금 카서스가 현재 죽어 있으니까 일단 선 넘는 다이애나 먼저 제거를 해주고 플래시를 쓸 거면 먼저 쓰던지 아니면은 그냥 저를 마주친 시점에서 사실 뺐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아까 말을 이어서 해보면 카서스가 죽어있으니까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전령각을 항상 놓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위쪽에서 이미 상대 50이라 라칸의 궁극기가 빠지고 라칸의 집을 가고 여기서 트리스타나도 집을 갔고 다이애나도 이제 막 태어났고 바텀에 야스오가 있고 이러면 2차 충분히 계속 공략할 만하죠. 원래는 계속 공략하는 게 무리의 판단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리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서스가 도착했으니까 바로 전령 쪽으로 가줍니다. 믿어? 나쁘지 않지. 아프다? 그게 더 좋구나. 그럼 자, 여기서 아예 진입을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네, 이쪽에 50 봤으니까 50 쪽으로 쫓아가줍니다. 근데 아래쪽에서 이제 어이구 갈리오가 야수한테 솔킬을 따였네요. 명성을 잘 뭐 다이애나가 와도 막을 수가 없죠. 근데 거리를 주면 죽는 거죠. 아까 플래시도 뺐죠. 사실 지금 여기에서 얼굴을 맞대고 서 있을 그게 안 되는데 왜냐면 핵심 인력에 50이 제일 잘 건데 50 죽어 있고 야스오도 방금 전에 갈리오 잡고 나서 집을 갔을 테고 상대 바텀은 있으나 마나기 때문에 다이애나 혼자서는 절대 이걸 막았으면 안 됐는데 이렇게 무리한 판단을 해버렸습니다. 건방져. 내가 니네 장큰 50보다 돈 많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이코야 이코. 돈이 무지 많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이템들을 많이 사왔습니다. 크면서 엄마한테 배운 한 가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곧 있으면 용이 나오니까 또 이제 용 쪽 시야를 우리가 닦으면서 계속 저 자리를 상대방이 비집고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겠죠. 자, 여기서 바로 안 들어가는 이유는 상대 50이라 현재 다이애나가 일부러 각을 볼 수도 있어가지고 근데 50이 이제 탑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50의 위치를 알 수가 없었으니까 저도 섣부르게 쫓아가면서 계속 들어가지 않고 일부러 거리를 유지하면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상대는 아예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용 무조건 먹었으니 전 다시 이제 라인 푸시 안 밀리게 제가 먼저 푸시하러 가줍니다. 그건 내 스타일이 아닌걸. 자, 여기서 이제 미드 조금씩 압박을 해보는데 계속 상대 안 보이죠?
이번 야소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5명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네, 실제로 5명이 오고 있는 것 같죠. 약간 공수동다 씨가 잡고 싶은데. 아유 지랄을 야 일로와. 야 할게 걸려는 뭐 다이나가 뭘 할 수 있는 게 이와 이와 당했습니다. 누가 나한테 라고 공수.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는 줄 알아. 제가 마오카이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으면 죽었겠죠. 근데 따라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아군들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동안 상대방이 노출이 꽤나 오랜 시간 됐기 때문에 마오카이가 죽겠다고 그렇게 일을 꽉 깨물고 달려는. 우리 팀이 보고 대응하기가 편했습니다. 상대는 상체가 잘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바텀 의식한 게 어떻게 보면 페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마저 날 와. 피한다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가 정말 못한 장면이 나와요. 원래 여기에서 야수의 EQ를 제가 플래시로 피했다는 걸 가정을 했는데 제가 플래시를 못 눌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굉장히 못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장면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여기는 어쨌든 저한테 구간 자체가 쉬우니까 원래 바텀까지 이어갈 생각을 했었는데 바텀까지 이어간다는 건 좀 욕심이긴 했죠. 왜냐면 지금 발언도 있기 때문에 상대가 저희라 글로벌 골드차가 조금이라도 덜 했으면은 이미 발언은 그냥 먹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최대한 지양하시고 그냥 미드에서 이렇게 억제기 까는 걸로 이득 봤으면 다음 오브젝트에 맞춰서 오브젝트 근처에서 시야를 닦아내면서 플레이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의 나쁜 장면, 좋지 않은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성에 빠져서는 그래도 저는 이 과정에서도 지지 않는 이유는 어쨌거나 저에게 있어서 이 아이디는 부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지지 않는다는 마인드가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할 때 가장 아까 전에 제가 이제 풀스펠이어가지고 야소 EQ만 플래시로 잘 피했으면은 오히려 제가 펜타킬을 해볼 만도 했던 각이라서 자, 일단 미드 푸시 먼저 해주고 어차피 슈퍼미니언이 푸시를 한다고 그래도 제가 미리 몸을 써가지고 밀어 넣은 다음에 합류하는 거랑 다른 얘기라서요. 아이를 주는 잘 맞는 파트너니까. 지금 상대 정글 다 몰아냈죠. 그래서 이렇게 핑크하드 바론에다 박아주고 계속 파밍합니다. 지금 보시면 마오카이랑 요네가 계속 저 밑에 골목에서 막아주고 있어요. 교정각을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저희의 사정거리 안에 안 들어왔고 상대팀도 여기에 시야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오고 피가 거의 다 달았으니까 바로 마무리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싸움을 보기에는 지금 당장은 무리니까 일단은 팀원 진영을 갖춰질 때까지 기다려봅니다.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상대도 들어올 수 없죠. 집에 간다고 해서 당장 아이템 크게 좋은 거 살 게 없으니까 그냥 라인 서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센 줄 알아. 내가 선택한 삶. 이제 미드 억제기 밀었잖아요. 뭐냐? 지금 갈리오가 바텀 쪽에 있고 선한 무적이라고. 곧 있으면 용도 나오고 이거 뭐는데? 최대한 안전한 거리 내에서 그냥 상대가 라인을 쉽게 못 밀어내게 앞에서 미니언을 계속 막는 거예요. 잊고 싶은 바 총으로 신나게 쏴버리면 돼. 그럼 상대는 또 이제 상대 우물 진영 앞에서 막아야겠죠? 상대가 못 오도록만 계속 막으면 돼요. 그러다가 용 타임 되면 바로 용 쪽으로 치고 나가면 되고 상대가 억지로 밀고 들어오면은 그냥 툭툭 멀리서 사격하면서 빠지면 되고 그래요.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러면 유리한 팀에서 굳히기가 확 쉬워집니다. 제가 실제로 플래티넘에서 다이아까지 29승 1패, 28승 2패 이렇게 했었던 적이 딱 3번 있는데 이렇게 완벽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바텀을 다 터뜨렸다고 가정했을 때 쉬워집니다. 그래서 위에 상체가 다 조금 싸고 있어도
오브젝트 지원핑으로 컨트롤하고 하면서 이렇게 상대방이 아예 불편하게끔 계속 유도하면은 이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저희 힘으로 계속 억누르는 행동이기 때문에. 자, 50이 지금 레드 쪽에 있죠. 뭐냐? 그래서 일부러 지금 여기 상대 우물진영까지 들어와주고 빠져서 딜 하려고 가다가 지금 라칸이나 다이애나가 절 보고 있으니까 거리를 다시 벌려주고요. 자, 이번에 마오카이가 먼저 가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가다가 근데 이제 이 장면이 나오면 사실 그냥 이겼죠. 타이밍 맞춰서 했으면은 적을 처치했습니다. 네, 항상 먼저 진입하지 않고 계속 타이밍을 보고 있었잖아요. 어느 싸움이든 저는 늘 타이밍을 먼저 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먼저 이니시를 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시면서 3이라는 옛날처럼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이제 펜타킬 하는 챔피언이 이제는 아니구나 라고 인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게임하실 때도 상황을 이렇게 넓게 보면서 상대 챔피언의 움직임이 어떤지 동향 같은 걸 잘 파악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로 잘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게임 내에서도 보여드리는 오브젝트 운영에 관한 약간 사소한 디테일들, 팁들이 섞여 있으니까 좋은 곳으로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 마무리 지으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좋은 하루 보내세요.